경우 말씀드리기 부탁드립니다. 한 분만 더. 예, 젊은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요. 한번 뒤에 분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명박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가가 바로 되려면은 어떤 그 법을 다루는 검찰이라든지 또 이런 판사라든지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도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원장님의 견해가 없든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국민들한테 공약을 할 때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한다든지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걸 갖다 좀 견해가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주신 공사랑님, 군자와 서인으로 이렇게 진보 보수를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보수에서도 보살피려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보수 진영에도.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에도 또 꼭 그렇게 남을 내려다보는 그런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봐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진보 진영이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국가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수 진영 속에서는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것처럼 생각하는 차이, 이런 것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 혹은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 모두가 문화적으로 볼 때 다 그런 것은 또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역순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공정사회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정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분명히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또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면 또 사람들마다 같지가 않아서 이제 공정성의 기준을,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법부와 관련해서 보면 법원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되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자체가 검사가 일단 하여튼 가지고 오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이 걸려서 법정에 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법부는 이제 소극적으로 재판부에 누가 가지고 온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든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원래부터가. 그러나 검찰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죠. 검찰은 우리 이제 민주주의 국가 이론 또는 시민정부론 이런 것에 따르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검찰 권력은 견제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을 하면 검사가 죄 지으면 검사밖에는 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집단이든 전부 죄를 지으면 검사가 하여튼 형사소출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검사가 저지르는 범죄는 검사 자신이 형사소출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이건 심각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죄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재판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죄 있는 사람을 아예 기소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과거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 이런 검찰의 논리 또는 여하튼 자기들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 안 함으로써 봐주고 자기가 꼭 해코지하고 싶은 사람은 죄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기소해서 멍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누구를 기소유예하고 누구를 불기소하고 누구를 기소할 것인가, 기소할 때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 것인가, 이게 전부 다 검찰 자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이제 인지했기 때문에 사실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잘 안 됐죠. 당시 집권당이 그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때 그게 안 됐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것도 역시 부분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중심주의, 요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됐던 거,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의 불법 행위 중에서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불공정 행위 또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해서 사람을 잡아가두는 행위, 이게 재량권 남용, 직무유기, 검찰 자신의 스폰서 뭐 이런 의혹과 같은 불법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다른 사람을 벌 주듯이 검사를 벌 줄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남대 회계학과 학생이 제가 시간이 좀 불충분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연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담 스미스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그 국가를 개인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러나 이것이 보수적인 국가 이론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국가 이론은 국가주의 국가 이론에 대한 안티테제로, 그에 대한 대항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당시 경제 영역에서도 국가가 국부를 증진한다는 미명 아래에서 각종 특권 특혜를 남발하고 무역을 규제하고 막 통화량을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그렇게 국가가 국익 정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보다 차라리 개입하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서 내버려 두는 편이 국익 정진에 제일 좋다. 이게 이제 스미스의 경제 이론이고, 국가 영역에 적용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르는 지향, 이것을 객관적인 진리로 착각해가지고 또는 의도적으로 오해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간섭하고 괴롭히고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존 로크가 나중에 존 로크가 이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기술한 바와 같은 그런 이른바 이 시민민주주의 또는 주권재민의 사상에 입각한 입헌체제 이런 것들을 정립한 정치이론과 바로 연결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고 그 국가의 자의적인 규제, 간섭, 개입에 반대하는 이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국가의 역할을 좁게 규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이 고도로 복잡해진 산업사회에서 국가가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버려 두었을 때 그것이 공동체의 어떤 기초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의 사회적 부정의, 불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조에 집착해서 왜 계약 자유에 국가가 개입하느냐 이런 원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수의 국가론인데 다만 이것이 이념형 보수가 아니고 이른바 시장주의 보수 또는 시장형 보수주의 이렇게 제가 분류한 겁니다. 오늘날의 한나라당과 같은 이 정당은 이념형 보수와 시장형 보수가 공존하고 있는 정당인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이념형 보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보수가 주도권을 쥐기만 해도 양반이죠. 요새 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